안녕하십니까.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 금년 한 해도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지만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십시오. 2025년 새해 첫날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첫 소식은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진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의를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실은 새해 첫날 공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한 사의 표명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배신자와 함께 일할 수 없다, 이런 항의의 표시인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전날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을 대신하는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들이 모두 최상목과는 함께 일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사의를 표시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최상목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명색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을 지냈던 자가 어떻게 대통령의 등에 비수를 꽂을 수 있느냐, 이런 비난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참석했던 장관들도 최 대행에 대해 왜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혼자서 했느냐, 이런 비난이 쏟아졌고 최상목은 본인도 사퇴를 각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놀고 있던 최상목을 불러서 수석비서관에 이어서 경제사령탑까지 시켜줬는데 최상목은 그런 윤 대통령을 배신하고 이재명에게 줄을 섰다, 이런 비난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을 당해 물러나면서 그렇게 당부까지 했는데도 최상목은 우원식을 만나서 무너졌던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고 하더니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딱 그 모양새입니다. 최상목의 배신으로 이제 전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안타깝지만 새해 첫 출발은 체제전쟁으로 시작됐습니다. 최상목의 배신에 이어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한남동 관저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시작된 전쟁은 지금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체제전쟁입니다. 암담하고 참담한 현실이지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배신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믿을 것은 국민 저항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쟁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이 탄핵을 당하고 물러서고 이런 전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남느냐, 아니면 자유를 떼어내고 인민민주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가게 버려두느냐, 이런 싸움입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우리는 국민이 아니라 인민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후손들이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아야 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해외 언론에서도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는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자유우파 시민들 수천 명이 밤새워 한남동 관저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광화문에는 수백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어서 윤석열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을 외칠 것입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그리고 관저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좌파 판사들이 더글거리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하고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 이순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것은 난동이자 반란입니다. 33시간 동안 장고하는 척하면서 결정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체포영장은 기본적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하는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도주를 하겠습니까?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나 다름없는 윤 대통령이 증거인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법을 가장한 명백한 반역입니다. 1월 6일 자정까지 집행이 가능한 만큼 조만간 체포를 시도하겠다는 것인데 체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한남동 관저 앞에는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절대로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한남동 관저 앞에는 지금 2030 젊은 청년들이 몰려들어서 탄핵 반대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2030 청년들이 앞자리에 자리 잡고 몰려들었는데 한남동 관저에서도 젊은이들이 몰려들어 윤석열 대통령 사수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사태가 국가의 존속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청년들의 말을 듣다 보니 새로운 희망이 솟아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광화문 집회와 함께 젊은 2030의 젊은 2030들의 참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젊은이들은 집에만 가만히 있다가 나라가 넘어가고 나서 후회하기 싫어서 나오게 됐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2030 젊은이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깨어있는 젊은이들이 참 많구나. 아직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모두가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공수처는 서울구치소로 구금장소까지 정해놓고 있지만 그럴 일은 구금장소가 사용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과거 한화갑 이인재 정형근 이런 국회의원들에게도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당원들의 반발로 끝내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던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서 대통령과의 협의를 거쳐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서 수감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진해서 수감된다는 것은 내란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내란죄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하는 폭력 행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내란 수괴라는 명목으로 지금 구속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란 수괴란 용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입니까? 수괴란 용어는 저 위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아닙니까? 윤 대통령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는 순간부터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는 각오를 다졌던 사람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25일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윤 대통령은 대선에 도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각오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마치고 나서 행복한 사람이 없었고 자기도 패가망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래서 남은 인생을 모두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각오하고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각오로 비상계엄을 선언했던 사람이 윤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아마 절대로 타협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 이상 체포영장 집행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저항권만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선 여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는 여론을 최고조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넘도록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미 30%가 넘어섰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40%는 절대 불가능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의 주류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앞으로 나가서 윤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목청껏 외쳐야 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암울한 출발인 것 같지만 곧 새로운 소식도 들려질 것입니다. 이제 곧 이재명의 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도 다시 시작될 것이고 아마 그 틈바구니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돋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파이팅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